안녕하십니까. 정일봉의 치유세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최일봉 우리 원장님 모시고 좀 정말로 좋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최일봉 원장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제 이름은 최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카드르그델 나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카드르그대 방사선종양학과 성모병원 과장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주임 교수도 하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카드르그대 전이재발암병원의 병원장도 하고 현재는 이제 제주의과대학의 국립제주의과대학에 이제 제가 석사 교수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는 이제 온열 치료를 전공해서요. 이제 주로 온열 치료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 온열학회 회장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아시아 온열학회 회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참 이력으로 해서는 좀 특별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또 교수님이시고 또 과장을 때 지내셨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여러 개인 클리닉이라든지 또 온열 학회에서 온열 치료로 온열요법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게 집중으로 연구하시며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암 사례를 가지고 참 고치기 어려운 암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뭐 좀 사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네. 해주시죠.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익명이 필요하면 말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제 온열 치료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에 나오신 분들도 좀 오시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연예인들도 오시고 그리고 또 유명한 정치가도 계시고 예. 회장님도 계시고 예.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 환자들 중에서도 아주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외국까지 가서 치료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예. 되게 이제 사실 온열 치료는요 일종의 이제 면역 치료의 그런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 면역과 연관되어 있는 암 그게 이제 되게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여성 유방암. 예. 남자는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 치료로는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그 항암제, 방사선 수술로서 어려운 게 뭐냐면 췌장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지요. 예. 이제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래요. 요새는 이제 유방암에 걸리면 대개는 이제 일찍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절제술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만 띄어서 유방을 다 안 잘리게 되죠. 과거에는 이제 유방을 이제 다 잘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 재발률이 또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여성분들이 잘 교육이 잘 돼서 되게 초기 유방암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이 많이 자라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2기 후반이나 3기가 되면 그걸 한 번에 다 띄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 미리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해서 암을 줄어뜨리고 암이 줄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부작용이라든가 재발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때 환자분들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치료를 갖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늦춰지게 되고 또 수술이 늦춰지니까 또 암이 또 자라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학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표준 치료를 못 하시게 된 거니까. 예. 이 표준 치료라는 게 뭐죠? 표준 치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항암제, 항암 약수,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3대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3대 암 치료, 표준 치료. 예. 네. 그 3대 표준 치료는 뭐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급여도 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치료는 비표준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혹자는 뭐 대체의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해서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게 되면 표준 치료에 실패한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암이 잘 줄게 돼서 환자분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이 그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이제 암이 크지 않고 암이 조그매요. 그러면 그냥 수술만 하면 될 걸. 이제 암이 이제 유방암이 잘 주니까 수술 안 하고 이걸로 다 해주세요. 하고 처음부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표준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만 해주는 게 이제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치료가 제일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표준 치료가 효과가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수인 대로 좋고 효과적인 치료부터 하시고 그렇죠. 또 돈도 이제 보험이 되니까 환자 부담이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시면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거 하지도 않고 막 와가지고 해달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수술 안 하고 하시겠다는 분이 많아갖고 아주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수술을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좀 이상한 이야기면 저는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는데 그 가서 동료 의사들 입장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아닙니까? 뭐 입장도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 치료가 제일 효과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표준 치료인데 온열 치료는 비표준 치료니까 표준 치료할 때 먼저 치료할 그 뭐라 그럴까요? 권리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보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치료 사례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다음에 뭐 되게 이제 우리가 한 7.8cm 정도 된 유방암 큰 환자인데 사실 이제 그런 환자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너무 커서 전이가 돼 있습니다. 네,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임파선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온열 치료를 항암제 치료를 해서 이제 암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 조금 받고 나서 더 이상 못 받겠어. 그래갖고 치료를 중단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온열 치료를 해드렸어요. 했는데 그분은 참 드라마틱하게 싹 없어졌습니다. 아니 7.8cm가. 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년? 아니요. 우리가 되게 온열 치료를요 한 달 합니다. 한 달? 네, 한 달 하는데 매주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2회씩이나 3회씩 해가지고 4주 하니까 한 10번도 정도 8회나 10회 하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없어져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네, 그 만져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져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해서 그분이 이제 저희 말을 잘 듣고 수술을 했더니 뭐 암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 5mm 정도 남아 있는 게 이제 발견되고 그선 다 띄었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이제 치료가 잘 된 케이스가 있고. 그 기간은 그러니까 뭐 몇 달 안 된 거죠? 그렇죠.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열 치료할 때요. 뭐 온열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100번씩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방법이 다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소온열 치료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국소온열 치료라는 걸 합니다. 전신 국소온열 치료. 네, 그걸 이제 같이 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1시간씩 국소 치료만 하시는데 전 전신 국소 치료를
2시간, 3시간 합니다. 예. 회당.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한 10번 하면 한 30번 한 거랑 같은 거죠. 예. 네네. 그 정도 합니다. 전신 온열 치료라 그러면은 저희가 뭐 현장을 이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충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복사하고. 사실은 전신 온열 치료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 전신 온열 치료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옛날에 온돌방에서 온돌방. 지지면 예. 곧불이 났잖아요. 감기 예. 났잖아요. 그게 면역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병원에서 온돌방을 만들 수 없으니까 예. 온돌방과 유사한 장치를 만들어서 몸을 데우지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전기로 데우는 것도 있고 예. 또 전기 매트로 데우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뭐 또 요새는 물로도 많이 합니다. 예. 물로도 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이제 전신 온열 치료를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는 환자분이 견디기 어려워요. 예. 3시간 동안 뜨거운 물 속에 들어 있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갖다 놓고 30분 간격으로 바꿔가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신 온열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전신 온열 치료랑 국소 온열 치료를 갖다가 병합해서 합니다. 국소 온열 치료는 뭡니까? 국소 온열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암 있는 부위만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치료하는 건데 그거는 뭐 모든 병원에서 다 쓰고 있는 예. 네, 여러 가지 장비가 있죠. 뭐 장비가 뭐 초음파 같은 뭐 그런 고주파. 대개는 이제 네, 초음파도 있는데 초음파보다는 이제 대개는 그 방송파 RF파라 그래요. 예. RF파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많이 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이 신부암보다는 피부암이라든가 표피암이 많아요. 예. 그래서 표피암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잘 들어가니까 예. 마이크로웨이브를 하고 우리 같이 이제 아시아 계통의 분들은 몸 깊숙이 들어있는 암이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갖고는 가을하는 수 없으니까 이제 RF파를 방송파죠. 예. RF파를 해가지고 다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고주파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네, 정확한 말은 방송파입니다. 그 고주파를 쏴가지고 예. 이제 신부 이제 암을 온도를 올린다. 가온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정상 체온을 36도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39도까지. 최소한 우리가 이제 환자마다 다릅니다만은 예. 네, 대개는 1도 이상은 올려야 되고 최소한 예. 그 다음에 2도까지 올리죠. 네. 예. 우리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이제 2도까지도 환자를 올리게 되고 미국인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마취를 걸고 합니다. 예. 그럼 40도까지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원장님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본인이 통증이라든지 그 온도 올라갈 때 뭐 좀 힘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예. 힘드신 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힘들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올라가니까 예.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나고, 예. 예, 뭐 뜨거워 이렇게 하는 거죠. 뜨거워서 몸이 뜨겁다고. 몸이 뜨겁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싫어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테크닉한 문제인데 예.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환자분을 갖다가 이제 온도가 적응하는 걸 잘 보고 예. 처음부터 세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살살 온도를 올려가지고 끝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도를 확 올리면 예. 환자분이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올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경험이 잘 올리고 예. 경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막 어렵죠. 그냥 하시면 좀 힘들게 쉽지는 하시겠죠. 않고 예. 또 하나는 이런 그 온열 치료가 지금 옛날에는 화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 대개 한 3분의 1 정도는 화상이 오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화상 없이. 화상이 없이 잘 치료되는데 이렇게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뭐 일사병이 걸리는 거죠. 예. 한번 우리가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환자분이 열 손상을 받으면요. 예. 저희 경험상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온열 치료할 때는 그 열 손상이 안 오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물론 지금 보통 개인 의원에서 하고 있는 국소 온열 치료는 뭐 체온이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 열 손상이 잘 안 와요. 예. 근데 이제
전신 국소온열 치료, 예. 면역만을 전문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런 치료는 열 손상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대수인 대로 이제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재수가 나쁘시면 열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좀 정말 이런 거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그런 게 주로 어떤 암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면역과 연관되어 있는 암들인데 이제 콩팥암도 신장암도 이제 면역과 연관되어 있고요. 신장, 콩팥암. 그다음에 폐암에서 일부가 또 면역과 관계되고 제일 이제 드라마틱한 유방암들이죠. 유방암이. 옛날에는 이제 자궁경부암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고 나서 어디에 암이 있었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자궁경부암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케이스는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도 유방암이 많으니까 유방암이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온열 치료가 면역 치료라는 증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유방암이 양쪽 다 유방암이에요. 우리가 양쪽에 유방암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양쪽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열 치료할 때 두 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이제 우리가 온열 치료했어요. 국소로 했더니 반대쪽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반대쪽도 같이 없었어요. 그건 전신요법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신요법 안 하고. 부분만 했는데. 부분만 했는데도 없어져요. 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에 온열 치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체온이 좀 올라가니까 면역이 올라갔거든요. 반대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케이스였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법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방암이 재발하게 되면요, 뾰록치처럼 이렇게 피부에 많이 뭐가 나요. 근데 피부에 이렇게 많이 나면 다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한 군데만 해도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났을 경우에 우리가 전신온열 치료를 할 때 국소 전신온열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암에 뭐가 남으면요, 여기다 이렇게 전구를 대서 유방을 치료하면요, 우리가 그 늑골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려워요, 뜨겁다고. 힘들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다 하지 않고 배에다 합니다. 배 복부에. 그 재발함이 없는 재발되지 않은 배에다 해도요. 여기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소 온열을 했을 때. 네, 밑에 쪽만 했을 때도. 근데 왜 그러죠? 면역이 올라가니까. 면역이 올라가니까. 전신적으로 면역이 올라가니까 같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국소 전신온열 치료할 때요, 그 유방암일 경우에 유방에다 하지 않습니다. 유방 근처에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 병원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다 하세요 그러는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하게 되면 뒤에 폐가 있고 뼈가 있어서 그 손상이 좀 많이 와요. 또 화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 없이 잘 되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니 교수님이 여기가 병원인데 왜 여기다 자꾸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를 해도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체온을 1도씩 올리는데 면역이 몇 배 정도 더 커진다거나 그런 혹시 통계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거 참 우리가 알아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면역 치료를 또 딴 것도 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기 전에 면역 검사를 해서 면역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면역 떨어진 사람 하는 거죠. 왜냐면 면역 치료니까 면역 떨어진 사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암이면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을 골라서 대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분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그런 환자 중에 몇 %가 그럼 면역이 올라가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이번 학회 통계에 의하면 정확하게 87%가 면역이 정상화됩니다. 온열요법으로 몸 온도만 뜨거워지면은 면역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게
저희 학회가 이제 권하는 온열치료법은 이제 온열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 횟수가 되게 아까 말씀 것처럼 한 번에 2시간씩 3시간씩 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2회나 3회에서 4주를 하거든요. 그럼 그 8회나 12회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80%가 올라갑니다.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정상화됩니다. 이야. 네. 그러면 이 온열요법의 딱 핵심은 온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소위 면역력을 높인다는 이야기죠. 면역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국소 온열 치료의 목표는 예. 이제 면역 올리는 거 가지고 국소 온열 치료는 열로서 이제 암을 죽이는 건데 예. 지금 저희 학계 입장에서는 국소 온열 치료만 갖고는 열을 잘 못 올리니까 전신 국소 온열 치료를 해서 뭐 암도 좀 죽이고 면역도 올리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새는 이제 온열 치료가 열이 직접 암을 죽이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면역이 올라가서 암이 죽는 간접적으로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온열요법을 어떻게 공부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기 미국에서.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 예. 북쪽에 미네소타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 미네소타 의과대학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온열치료센터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2년간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조교수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연구하면서 또 뭐 그 미국 온열치료 교과서에 이제 혈류량 부분을 제가 썼습니다. 예, 혈류. 네, 혈류 쪽 부분. 예, 그러니까 온열치료분에서 피를 빨리 네. 돌게 한다는 이야기죠. 네. 순환이 잘 되도록. 네. 그게 이제 얼마큼 잘 되고 뭐 예. 그런 이야기. 예, 이제 그래서 주로 혈류량 부분을 제가 이제 거기. 예. 네, 원장님 참 오늘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몸의 온도를 올리고 이 몸을 뜨겁게 함으로 해서 면역력을 높여서 암까지도 치료한다.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라도 몸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네, 거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건데 그런 것들을 응용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좀 뜨겁게 사는 게 좀 네. 몸 건강인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이제 연애에서 몸이 뜨거워진 거는 너무 단시간이에요. 예, 예. 그거 가지고서는 면역이 안 올라가고 네, 면역이 떨어질 겁니다. 예. 힘을 써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하는 것도 이제 힘을 많이 쓰시니까 또 운동을 갖다가 몇 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온열치료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효과가 좀 적고 온천을 댕기시는 것도 온천 물속에서 3시간씩 2시간씩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사실은 그것도 이제 크게 도움이 이제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찜질방도 맞아 그것도 이제 온열치료 일종이지만 찜질방에 그냥 뜨거운데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러기 예. 때문에 그것도 이제 효과적인 온열치료가 이제 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천상은 이제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온열치료를 해서 이제 면역을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이렇게 하시는 게 예. 이제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군요. 사실은요 저희 그 대한온열의학회에서는 환자들이 저희 대한온열의학회에서 부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저 올림픽공원 근처에 아산병원 근처에 저희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선물을 합니다. 예. 온열치료 선물을 하는데 뭘 하냐면 공짜로 주는데 목도리를 하나씩 줍니다. 온열치료 목도리가 목도리. 있어요. 네, 목도리 주는데 그다음에 모자도 하나씩 드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 환자들은요 열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암 환자는 무조건 11월부터는 무조건 모자랑 목도리를 해야 되고요. 예, 간이 목도리 제가 드리는데 그걸 하고 4월까지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물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그러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열 치료하고 난 다음에 면역을 많이 올려놔요. 근데 면역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게 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것 중에 안 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최근에 보니 대통령도 떨어지더라고. 예. 근데 하여튼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예. 예. 올라가는 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유지요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 떨어지게. 그 하기 위해서는 몸을 항상 따뜻하게 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열 치료를 해서 면역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예. 근데 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옛날엔 온돌방과 비슷한 건데 요새 온돌방이 없으니까 전기 매트 하나씩 사라 그래요. 예. 근데 전기 매트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전기 매트를 낮에 켜고 자면 안 됩니다. 낮에는 안 돼. 낮에는 안 되고.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꼭 잘 때 끼고 자야 됩니다. 근데 하실 때 뜨겁게 하시는 건 우리 반대예요. 왜냐하면 뜨겁게 하면요. 하다가 일어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렇죠. 땀 옆에 치워놓다 자버려요. 예. 그럼 온열 치료 효과가 없어요. 예. 온열 치료는요. 전신열 치료는 높은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해. 지속 시간이. 그래서 이제 외국 문헌에 보면 최소한 유효 온열 시간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 6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너무 뜨겁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환자분한테 매트를 깔고 또는 온돌방에 주무실 때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본인이 해봐가지고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잠자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 정도만 해서 8시간 이상 하게 합니다. 예. 아침에 저녁 때 자면 한 8시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효 시간이 한 몇 시간 돼요. 그러면은 면역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이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의사입니다만은 또 오늘 특별한 또 정보, 특별한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